여기 똘망똘망한 눈으로 앞으로는 구원 활동에 힘쓰겠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 아니 전하께서는 미묘한 표정을 짓는데요. 왕실의 가정교사로서 이바지한 클라리스는 도임을 다한 지금 그 짐을 내려두고 평안한 삶을 아니하려 합니다. 뭔가 관심 없다는 듯 퉁명스럽게 받아치는 전하의 모습. 이 작품의 주인공 클라리스가 결혼 적령기를 놓치게 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레오포드 전하 때문이죠. 클라리스는 모종의 사고를 통해 이 작품, 아니 이 세계로 전생하게 된 전생자입니다. 전생의 기억을 갖고 시작하게 된 새로운 삶은 오타쿠인 그녀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연애를 제쳐두고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능력과 지위를 인정받기도 했으니까요. 그 덕분에 마법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당시 마력 제어가 어렵다던 제2왕자의 가정교사직을 제안받게 됩니다. 다만 제2왕자를 맡게 된 유능한 가정교사들이 왕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사퇴했기에 얼마나 절실했으면 갓 졸업한 새내기에게 이를 부탁할 정도인가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클라리스는 고민을 거듭하다 이 거대한 짐을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해 거절을 하려 왕궁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2왕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기는 다름 아닌 여성향 작품 속 세계라고요. 엔딩이 굉장히 매운맛인 판타지 게임 포춘 아카데미, 그 세계 속에 전생하게 된 것을 눈치채고 제2왕자가 공략 대상 중 하나인 레오포드 전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름 아닌 그녀가 전생에서 최애로 삼았던 레오포드인 만큼 그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국왕의 죽음과 새로이 즉위하게 된 젊은 국왕인 형과의 관계, 그리고 방대한 마력을 가져 소외당하게 된 것, 해피엔딩에서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배드엔딩에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까지도요. 뭐 사실 지금 그건 그녀에게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계에 본래 중요하지 않은 엑스트라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성장 배경을 알고 있는 만큼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레오포드가 1년 뒤 일으키는 마력 폭주로 인한 대참사가요. 이 개입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지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대참사를 마냥 방관하기도 싫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녀는 가정교사직을 수락합니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마력 제어에는 정신 안정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데다 전생 전 최애키였던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그를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7년 전 일어났어야 할 대참사도 없이 레오포드는 마음속 벽을 허물고 그 나이대에 걸맞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뭐 사실 클라리스는 레오포드를 제자보단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처럼 다루긴 했지만요. 과거의 상은 뒤로 미루고 다시 레오포드와의 대화 장소로 돌아가서 결혼이 의외라는 듯 반응한 레오포드. 클라리스가 여태 연구에만 열중했던 만큼 그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좋은 상대가 있으면 주선해달라는 이야기에 가벼운 농담으로 웃어주는 레오포드의 모습, 동생 같은 그였기에 그녀는 이런 위로 섞인 농담이 기분 나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학교 입학 이후로도 가정교사를 맡았을 정도로 클라리스도 레오포드에게 애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레오포드가 성인이 된 지금 교사직은 끝날 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히로인의 등장 시기인 만큼 작품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본인은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생각하니까요. 얼마 뒤 기분 좋아 보이는 클라리스의 모습, 분명 여기 있을 리 없는 레오포드의 등장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교사를 그만두고 다시 연구탑에 취직한 걸 축하해주는 레오포드, 다시 혼사와 관련된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레오포드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쁘다는 듯한 클라리스의 미소. 레오포드는 이내 기분이 좋아 보이는 클라리스에게 어떤 좋은 일이라도 있나 물어보게 됩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었네요. 드디어 혼남이 들어왔다 합니다. 당황스러워하는 레오포드 전하. 저 멀리 변경의 백작가 후계자가 그녀의 구원 정보를 보고 연락해왔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레오포드. 그러나 그녀는 괜찮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복함을 키워나갈 능력과 힘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괜찮지 않을 것입니다. 여태 수도 주변에서 그녀에게 꼬이던 벌레들을 전부 쳐냈다고 생각했는데 지방 백장역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점이 실책이 됐거든요. 잠들어 있는 클라리스 옆에 있는 레오포드, 아니 단순하게 잠들어 있던 게 아니라 묶여 있습니다. 여태 클라리스에게 마음을 전했지만 그녀는 그저 농담으로 웃어 넘겼기에 레오포드는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마법을 써서 일단 상황을 벗어나려 하는 클라리스. 그러나 마법이 써지지 않습니다. 약을 사용했다는 레오포드의 말, 스토리의 흐름은 그녀가 모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원래라면 좀 더 일찍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고 싶었는데 원래 준비하던 작품의 설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다른 작품을 다시 선정하느라 리뷰가 이렇게 늦어지게 됐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연하왕자는 예전 가정교사와 결혼하고 싶어해 입니다. 눈치를 볶은 다음 치즈를 뿌리고 밥까지 야무지게 비벼먹은 듯한 여주와 그런 여주에게 집착하는 남주가 나오는 작품으로 아니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가 있나 했다가 중간에 나오는 전생에는 3남매 장녀였다라는 설정이 그 개연성을 챙겨줘서 납득했습니다. 제가 오빠 소리만 들으면 발작하며 기겁하듯 아무래도 성별이 다른 동생이 있으면 연하가 이성으로 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무려 2, 3편이 있습니다. 2편 시작과 동시에 아니 그거 진심이었냐 하는 주인공의 돛백이 아주 맛깔나더라고요. 거기다가 3편에서는 세계관의 원래 히로인이 나오기도 하면서 스토리가 이리저리 통통 튀는 것이 사실 1편만 보더라도 괜찮은 작품이긴 하지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2, 3편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영상 마무리하며 다음 것도 여성향이라고요. 대신에 가슴이랑 엉덩이가 겁나 크다고요. 아주 좋아를 말하는 저는 젠틸곰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D사이트 제휴 프로그램으로 프로필 아래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 가격 일정 비율이 젠틸곰에게 지급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있어 새 영상을 만들 원동력이 됩니다.